조선의 얼 강화문 시작할게. 이 글은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지, 그지?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설명문, 그리고 신문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 이 신문 기사와 역사적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강화문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조선의 얼이잖아, 그치? 조선의 정신과 같은 강화문이 어떤 순환을 겪고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야. 우리 뒤에 내용 보고 왔어. 앞에 거 다시 정리해보자. 뒤에 보자. 자,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 소제목이 붙어 있으면 내용 이해가 쉽겠지, 그지? 처음. 설명문이니까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제강점기에 강화문 아픔을 겪다. 강화문이 아픔을 겪었대. 사람처럼 얘기했지, 그지? 강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 이게 강화문의 뜻이야. 라는 뜻을 간직한 제가 강화문을 소개하고 있다. 강화문 소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이다. 여기가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이라는 게 이게 강화문의 역할이야. 강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었다. 남쪽 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대문 그러지, 그지? 자, 언제 만들어졌냐면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어.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지고 석축을 돌을 로켓 쌓고 중앙에 홍예문이라는 거 여기 나무풀이 있어. 문의 입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점 둥글게 만든 문, 이게 홍예문이야. 석축을 로켓 쌓고 중앙에 홍예문을 다시 물류를 얹은 홍해문을 터서 물류를 얹은 골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건축 양식이지. 강화문의 건축 양식이고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리던 태조 때 만들어졌고 창건 당시에는 이름이 오문이었대. 오문 그것도 밑에 있는데 성곽의 남쪽에 있는 문 남문이라는 뜻이고요. 오문으로 처음에는 오문은 남문이라는 뜻이고 불리던 것이 언제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대왕 때 남대문 오문에서 강화문이라고 했네. 만들어진 건 태조 때고 이는 집현전 학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는 뜻으로 새로이 붙인 것이다. 해가지고 요 부분은 강화문 이름의 유래그지. 강화문 처음에는 오문이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하고 유래를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 문단 볼게. 원래 경복궁은 경복궁 원래 강화문하고 근정전하고 위에 사정전이 있고 강령전이 있고 교태전이 있는데 그게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였대요. 그래서 그게 다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대. 이렇게 강화문, 근정전, 사정전 이게 일직선상에 놓여가지고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대. 경복궁의 건물 배치 순서야. 경복궁의 건물 배치 순서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였는데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앞에 세우면서 일본이요 그 앞에 조선 총독부를 세운 거야.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앞에 세운 거야. 그러면서 강화문을 삐딱하게 비틀어 지금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했대. 원래 그 관악산하고 일직선이었는데
일직선이었는데 뭘 생기면서 조선 총독부가 생기면서 관악산의 아니고 남산을 바라보게 이렇게 싹 바뀌어 버렸대요. 원래 남산에는요, 남산에는 당군의 신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어. 국사당이 있었는데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모신 신사를, 그리고 우리 민족부는 우리 민족의 얼과 관련된 건 다 말살시켜 버린 거야. 신사를 건립하였다. 이 모든 것이 조선 민족의, 이게 왜, 자, 강화문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세우고, 그리고 강화문도 이렇게 삐딱하게 삐뚤게 배치한 거, 그리고 앞에 국사당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물어버리고 신사를 건립한 거, 이걸 다 조선의 얼을 해치기 위한 거지, 그지?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이, 자,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래. 이게 이제 일제의 강화문 훼손 의도야. 일제의 강화문 훼손 의도가, 일제의, 다시 적을게. 일제의 강화문 훼손 의도가, 조선의 전통성 정기 훼손하고 우리나라 백성을 일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래. 이처럼 강화문은 이름과 달리, 이름은 뭐야? 이름은 왕의 큰 덕을, 왕의 큰 덕을 온 나라에 비춘다는 거지, 그지? 그런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뜻밖에도 순환을 많이 겪은 거야. 구한말은 개하기 때를 구한말이라 그래. 구한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누가, 강화문이 압축해 담고 있는 셈인 거야. 처음 문장 요까지 처음이야. 강화문 이름이 유래가 나왔지. 유래가 나왔고, 그리고 자, 순환. 강화문이 어떤 순환을 이름에 유래하고 강화문이 겪은 순환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총독부 세청사 강화문을 밀어내다. 총독부가 세워지면서 강화문이 이렇게 삐뚤게 갔다 그랬지, 그지? 근데 강화문을 밀어내다 돼 있지, 그지?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지 합병한지 이런 뜻이야. 이게 언제냐면, 이게 1910년 8월 29일이야. 8월 29일, 6년째 되는 애. 그러면 한 1916년쯤 됐네, 그지?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대요.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일제가 새 청사의 틀로 어디 잡았니? 근정전 앞에 잡았지, 그지? 순택한 곳은 500년 조선 왕조를 호령했던 경복궁 앞들이었어. 다음은 1910년 5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이야. 1916년 6년째 되던 해 쇠청사를 짓기로 하고 강화문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전에 1910년에 자, 대한매일신보에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던 거야. 이 강화문 철거와 관련된 강화문 철거와 관련된 신문보도 첫 번째, 관련된 신문보도 첫 번째고요.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 짓기 이전부터, 조선 총독부는 1916년 6년 병합된 지 6년 뒤에 지었는데 이 기사는 1910년에 올라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신문 기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1910년 5월 10일 왕실 사무총괄하던 국내부는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정각 4천여 칸을 경매했다. 팔아버렸대. 경복궁 있는 건물을 갖다가 팔아버렸대. 조선인과 일본인 80여 명이 경매에 참여했고 이 중 10여 명에게 정각이 매각되었다. 자,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이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이요. 일반인에게 팔리며 훼손되기 시작한 거야. 훼손됨.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일제의 조선 총독부 세청사가 모습을 갖춰갈수록 경복궁은 점점 더 초라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벌써 4천여 칸은 경매해버리고요. 많이 없어졌어요. 경복궁이.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니. 그러니까 경복궁이 더 초라해 보였겠지. 그지?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강화문이 눈에 가시온 거야. 왜 강화문이 눈에 가시였을까? 경복궁의 다른 정각이야 조선 총독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 다른 정각 같은 경우 경복궁이 조선 총독부보다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총독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었어.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강화문은 정문이잖아. 총독부 앞에 강화문이 있는 거야. 강화문은요 조선 총독부를 앞에 똑하니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 앞에 총독부가 더 빛나고 해야 되는데 앞에 강화문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일본이 가만 안 두겠지. 그지? 가만둘 리 있겠습니까? 강화문의 순환이 예고되고요. 강화문의 순환이 예고되고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요. 조선 총독부는 일제의 일본의 조선 지배 상징인데 그 상징성이 누구 때문에 누구가 아니고 뭐 때문에 강화문 때문에 그 상징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문이 눈에 가시였던 거야. 이래서 눈에 가시인 거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자 옆에 우리 자 다시 한번 정리된 거 한번 볼게. 태조 때 처음 이름 지어졌는데 이때 이름은 오문이었어. 오문이었다가 언제 세종 때 강화문으로 바뀌었고 역할은 보면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나라의 이념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름이 강화문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일제가 조선의 유적을 훼손할 의도. 처음에 강화문은요 관악산이 아닌 처음에 관악산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이 이걸 비틀어서 남산을 보게 되었고 남산에 있는 국사당 허물고 일본의 건국시조인 신사를 지었고요. 이거 다 뭐 하기 위해서? 조선민족의 전통성과 정기를 훼손하고자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우리 백성을 일본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조선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 짓고 조선의 위엄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지. 그지? 그리고 일제의 지배를 다 알리고 싶어 했지. 근데 그 뭐가 문제였다. 강화문이 딱 문제가 된 거야. 그 다음 사라지려는 한 조선 건축물을 위하여 해가지고 자, 한 조선 건축물이 뭐니? 강화문이지. 그지? 강화문이고요.
1921년 5월 동아일보는 광화문 사진을 크다랗게 싣고 일제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하였다. 1910년에는 대한매일신보가 뭘 발표했니? 경복궁이 없어진 발표하고 이제 경복궁이 이제 21년 5월에 광화문이 이제 철거하려고 하는 거야. 요거 이제 대한매일신보 다음에 광화문 신문 보도 두 번째고. 자, 이 이제 동아일보에 이 사진 싣고 광화문 철거계 폭로하니까 여론이 들끓은 거야. 반대 여론이 형성돼요.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자, 형성의 시발점 처음 계기가 된 거야. 총독부 새 청사가 완공될 무렵에 조선 총독과 광화문을 헐어버릴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도 요 신문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도 1922년 10월 5일 광화문 보존 문제에 관한 기사를 실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 다음에 매일신보도 또 다룬 거야. 신문보도 세 번째지. 광화문에 관한 신문보도 세 번째고요. 이렇게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몇몇 일본 학자들도요. 이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거야.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더욱 거세어졌어. 동아일보가 처음에 폭로하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또 확인해 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지식인들도 학자들도 이거 옳지 않아.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반대 여론이 끓고 국내 여론이 굉장히 들끓은 거야.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서일까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접고요. 철거 대신 뭐 하겠다고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한 거야. 여론 형성의 성과야. 여론 형성의 성과로 자, 이게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야. 사회적 의사소통의 영향력. 혼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겠지, 그치?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여론을 모으니까 이런 이제 철거 계획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 1923년 10월 광화문 앞 양측에서 수문장 노릇을 하던 혜태석상 2점을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는 1925년 10월 26일 조선일보에도 보도를 했네요. 나는 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애절한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나는 이 나가 누굴까? 강화문이야. 강화문이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 이제 떠나갈 거야 이렇게 고별사를 했대요. 이거 네 번째 신문보도지. 강화문에 관한 네 번째 신문보도.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정을 광화문 스스로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자,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정. 이게 이제 당대 그 조선 백성의 심정이었지, 그지? 당대 사회 문제가요. 사회 문제가 글에 반영되었다는 거고, 사회 문제가 글에 반영된 거고, 이 스스로 강화문이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이야. 그러면 의인법을 사용해서 신문 기사에 넣었네,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1926년 7월 22일에는 광화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춘문, 경복궁의 동쪽문 옆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해도 본래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존재의 가치는 빛이 바래게 됩니다.
앞에 남쪽 문인데 남문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동쪽에 있는 쪽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 어떡해요? 그 존재가 좀 그지? 철거 작업이 시작된 뒤 1926년 8월 29일 동아일보는 강화문 해체 수일 전의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대요. 7월 22일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한 달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가 해체를 하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거야. 신문 보도 5번째고요. 자, 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했고요. 경복궁 정문인 강화문 이전 공사가 수일 전에 해체 공사에 착수했는데 이른 미야카와 쿠미 회사가 54,800원에 54,800원에 맡겼으며 공사는 1년 안에 끝날 예정이라더라 하면서 이제 지금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하고 신문에 실은 거야. 다만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라. 소제목이지. 동아일보는 그보다 앞서 자, 요것보다 앞서 지금 그러니까 뭐 1926년 8월 29일보다 앞서서 자, 흘려지는 강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도 실었대요. 글을 쓴 사람은 당시 문화부 기자인 서르식이었는데 고별사 내용은 구슬프고 참담했으며 당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서르식은 우리의 민족의 혼, 우리 문화가 말살되는 데 대한 분노와 울분을 강한 어조로 힘있게 표현하여 붓으로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비유적 표현이지. 붓으로 비유적 표현이고요. 글로 했다는 거야. 글로 저항하는 글을 썼다는 것을 붓으로 일제에 저항하였다. 이렇게 적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강화문 철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요. 대한매일신보가 1910년에 강화문 없어지네라는 경복궁이 없어지네. 강화문이 아니고 경복궁이 없어지네 해서 경복궁이 훼손되고 있음을 먼저 알렸고요. 경복궁이 훼손되고 있음을 알렸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1921년에 강화문 철거 계획을 최초로 폭로하고 그리고 강화문 보존 문제에 대한 기사를 실어 일제히 강화문 철거 계획 보도 이걸 갖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고는 아니고 대한매일신보가 그 다음에 이제 강화문 철거 계획을 보도하고 조선일보가 강화문 철거를 앞두고 고별사 나는 가나이다를 게재하고 그리고 동아일보가 강화문 철거를 앞두고 고별사 흘려지는 강화문을 게재하고 그리고 이제 강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 이 순서대로 된 거야. 철거 공사 근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처음에 경복궁 문제 없어진다 그러고 그리고 동아일보가 최초로 발표하고 그 대한매일신보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강화문이 말을 하는 것처럼 나는 가나이다라는 고별사를 하고 그리고 동아일보가 흘려지는 강화문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강화문 해체가 수일 전에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또 적었습니다. 이런 순서되었고요.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문에 내니까 여론이 형성되면서 언론 보도가 되니까 독자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요. 그 결과 강화문은 철거시키지 않고 그냥 이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요. 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작용으로서의 읽기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신문 기사야. 이게 아까 동아일보 문화부 기사인 서르식의 흘려짓는 강화문의 일부야. 강화문
일부고 신문 사슬이지, 그지? 신문에 있는 사슬이고, 요거는 중수필에 해당됩니다. 칼럼에 해당되는 거지. 중수필에 해당되고요. 흘린다, 흘린다 하던 강화문은 마침내 흘리기 시작한다. 총독부 청사 까닭으로, 청사는 공공 건물이지. 까닭으로 흘리고 총독부 정책 득택으로 다시 지어지리라 한다. 자, 총독부에 청사 건립으로 총독부는 자꾸 청이라고 적는다. 총독부 청사 건립으로 출거되고 총독부 덕택으로 덕택 좀 애매하지, 그지? 다시 지어지리라. 이전돼서 재건되리라고 한다. 원래 강화문은 물건이다.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며 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밟히면 꿈을 그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생물이 아니다.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자, 이 원래 강화문이라 그러는 것은 철거를 당해도 이 건물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야. 감정을 못 느낌. 의식 없는 물건이요. 말 못하는 물건이다. 흘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하되 반항도 해피도 기뻐도 쓰러도 아니한다.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한 조선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이사할 뿐이다. 그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사용됐다, 그지? 강화문을 위하여 500년 동안 풍무, 바람과 비, 그러니까 온갖 시련 이런 것들이지. 세월을 함께 겪었지. 풍무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어도 보고 쓰러도 할 뿐이다. 자, 강화문은요, 의식 없는 물건이니까, 그냥 물건이니까 슬퍼할지도 몰라. 근데 조선 백성이 슬프고 안타깝다는 거야. 강화문은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어가지고 슬퍼할 감정이 없어. 그렇지만 누가? 조선 백성이요. 조선 백성이 슬프고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움. 그래서 이 강화문은 감정이 없는 거고 조선 백성이 슬프고 안타까운 게 대조가 되지. 석공의 망치가 내 가슴을 두드릴 때에도 너는 아름이 없으리라마는 너 강화문이지. 내 가슴 강화문이지. 강화문 너를 갖다가 석공이 막 망치를 두드려도 부순다 부수고 이전한다고 해체를 해도 너는 아름이요. 알지 못하겠지만은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사용된 거고 의인법 사용하면 친근함이지. 뚝딱딱 뚝딱딱딱. 자, 의성어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며 역군의 연장이 내 허리를 들출 때 너는 괴로움이 없으리라마는 뭐 일꾼들이 막 드러낸다고 해도 별로 괴로움도 없겠지만 의지끈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 저려 할 것을 내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너는 그걸 느끼니 모르는 느끼니 강화문아 너는 과연 알아? 이러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자 강한 어조로 너 하니? 이러면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쓴 거야. 팔도 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를 뽑아 최고인 사람을 뽑아 지은 강화문아 이렇게 불렀지, 그지? 부르면 자 돈업법, 의인법 우리 최고인 재료에다가 최고인 기술자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강화문이야. 자,
조선의 재료로 조선 백성이 만들었다는 얘기고,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아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렸던 우리 강화문아, 청때 낀 돌톱에 흔적이 남아있고 풍무 맞은 기둥에 그 잔치가 어렸다 하면, 자, 온 세월을 같이 온 거야.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청태 밑에 보면, 자, 푸른 이끼라고 있어요. 이끼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끼도 끼고, 청때 낀 돌틈에 흔적이 남아있고 풍무 맞은 기둥에 그 자치가 어렸다 하면 조선의 역사와 함께 한 강화문이라는 거야. 조선의 역사와 함께한 강화문이고요.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내 생명이 있으며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자,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자리를 옮기지, 그지? 원래 자리에 원래 모양을 유지하여야, 원래 자리에서 원래 모양을 유지하여야 정체성 생명력을 지니는데 지금 옮겨지니까 그게 안타깝다. 풍무 500년 동안에 충신도 드나들고 이 강함을 통해서 충신도 왔다 갔다 하고 역적도 드나들며 수구당도 드나들고 개화당도 드나들던 강화문화, 평화의 사자도 지나고 살불의 총금도 지났으며 사신도 왔다 갔다 하고 총을 갖고 전쟁하는 그런 군사들도 왔다 갔다 했으며 일로의 사절, 일로는 일본과 러시아의 사절도 지나고 원나라 청나라겠지, 국빈도 지나던 우리 강화문화 역사와 함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 맡고 그들을 보냄이 너의 타고난 천직이며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타고난 천명이라 하면 너는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내 생명이 있으되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여기 요 부분 있지. 아까 위에 여기 너는 옛 모양 요거 요 부분 하고 너는 그 자리 그곳 여기서부터 있잖아. 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게 문장 구조가 어때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전에 대해서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전에 대해서 긍정이니 부정이니 이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보이지. 부정적 태도. 자, 그러면서 부정적 견해를 강조해주고 있다.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거니와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이 없어진 지 오래래. 왜요?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으로 외교권, 을사조약, 주권 뺏겼지, 그지? 아니다, 외교권 뺏겼다, 그지? 그리고 한일병합으로 주권 뺏겼지, 그지? 외교권과 주권이 박탈된 거야. 주권 박탈돼서 그렇고요.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지금 흘리는 순간에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고 하는구나. 오, 가엾으라. 강화문 옮기는 것에 대한
심정이지. 영탄법을 사용하였고 슬픔, 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분, 강조.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느냐. 너무 지내기 힘들어 이거지 그지. 여기도 수리법이 돼 있지 그지. 수리법이고 조선 민중의 울분과 한이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 민중의 울분과 한이고 문장 하나 봐봐. 문장 한 문장이 진짜 길지. 이런 것 갖다가 만년체 문장이라 그래. 만년체 문장. 다시 말하면 긴 문장이라는 거야. 자, 서리식의 흘려짓는 강화문이라는 사슬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 강화문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역사를 이어가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문이 비틀어졌지 그지. 1945년 8월 드디어 우리가 강복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라는 긴 암흑기를 지나 강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이름만 바뀌어 정부청사로 사용되다가 조선총독부가 어디 앞에 있었니? 경복궁 앞에 있었고 조선총독부 때문에 강화문이 옮겨가게 되었지 그치. 그게 이제 다시 중앙청으로 이름 바뀌어가지고 아직 여전히 정부청사로 사용되는 거야. 1886년에 보수 작업을 거쳐 뭐가 됐냐면 이 총독부 건물이 중앙청으로 이름 바뀌었다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합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 그 자체 뭐 일본에 지배당한 거 그거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역사잖아 그지. 그 자체도 역사인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지 그지. 이거 조선총독부 없애야 돼. 아니야 조선총독부 그대로 두자. 이렇게 그 자체로 그 자체가 역사야. 이런 두 의견이 대립하였지 그지. 해오다가 오랜 논란 끝에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야 조선 총독부가 철거됩니다. 철거되었고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2006년 강화문을 제자리에 제대로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6년에 시작돼 가지고 지금은 다시 복원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리 어느 자리 경복궁의 정문 자리로 돌아온 거야. 경복궁의 정문 자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조선왕조 제1의 법궁인 경복궁. 옆에 잠깐만 볼까? 옆에 볼 거 없네. 자, 제1의 법궁인 경복궁. 그리고 그 정문인 강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니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이상의 가치, 우리 민족의 어리다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비록 경량, 거센 파도, 힘든 세월 얘기하는 거야.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며 원래의 목적 업무니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래도 강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이게 건물 이상의 가치, 강화문의 가치야.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그리고 또 숨결이라는 거야. 그렇기에 일제강점기 서르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듯이 강화문이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혼이 흘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리고 혼이라는 거야.
반대로 강화문이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의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고, 우리의 혼을 바로 세우는 거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강화문 복원의 의지, 강화문 복원의 의고, 강화문 어떤 파고와 경량 속에서도 그 숨결은 이어져야 합니다. 요거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나 있지. 글쓴이의 견해. 강화문은 쭉 이어져 나아가야 된다. 자, 강화문의 복원 과정이면 강화문이 아니고 경복궁 보면 경복궁이 처음에 경복궁이 아니고 조선 총독부가 처음에는 조선 총독부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을 지배하는 통치기구로 사용하다가 강복된 후에는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지. 그리고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됐다가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철거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문을 제자리에 옮겨놓는 복원 사업이 2006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2010년에는 복원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면 자, 우리 앞에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쭉 앞으로 가보자. 자, 여기에 보면 처음 부분 우리 강화문의 역사들이 나왔고, 가운데 이제 신문 기사가 차례로 나왔지, 그지? 그 부분에 이제 복원하면서 그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가 나왔지, 그지?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자, 강화문의 뜻하고 순환 이건 다 그냥 다시 보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복원 역사 있고, 자, 사회적 상호작용 보자. 신문이 여러 개 보도를 하니까요. 이 독자는요,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론이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어보세요.